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네, 오랜만에 뵈가지고 어색해서요. 스타트업 랩 박예인 노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되게 어색한데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업시키면서 요새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네,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요. 손 소독제도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마스크 구하는 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난리죠. 예, 그 쿠팡, 티모, MF에다가 마스크 시킬 때마다 취소가 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예, 그리고 심지어 한 업체는 제가 마스크를 시켰는데 그 업체가 폐업이 됐더라고요. 그 마스크 이제 만드는 제조업에서 이 물량을 공급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의 일용직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마스크를 많이 만든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일용직에 대한 노무의 어떤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일용직 신고의 모든 것. 멋있다. 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그 일용직의 좀 정의가 필요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법적으로 정의하는 일용직의 정의와 이 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이라고 얘기하나요? 근거법이 뭔가요? 근거법은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징수에 관련된 법, 약간 그 법에서 일용직을 정의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노동계 전반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의미다라고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세법적인 정의와 이런 노동법상의 정의하고 있는 일용직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세법적인 정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냥 일용직은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급여, 이런 것들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건데요. 그 기간을 이제 세법적으로는 이제 3개월로 보고 있거든요.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정규직의 형태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세무 처리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3개월 이내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게 종료가 된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세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일용직입니다. 그럼 3개월 계약직까지는 그냥 일용직이라고 보는 거겠네요, 세법적으로. 사실 저희는 저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일용직이냐 그렇지 않냐를 이제 세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기간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 이제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정규직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좀 차이가 있고요. 요새 한창 열심히 근로자분들이 할 수 계시는 연말정산, 이게 바로 이제 정규직 근로자들이 1년 동안에 그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차감해서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 이게 이제 하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규직이시고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세무적인 신고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자면,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그 분기의 말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달이 이제 2월 이제 이번 연도는 29일까지 있으니까 29일까지면 3월 10일까지. 아니죠. 이제 1분기. 1분기? 1분기가 끝나는 게 3월 31일이니까 4월 10일까지. 네, 그 다음에 2분기는 7월 10일까지. 네, 3분기는 그렇게 10월 10일까지. 마지막 4분기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19년도부터 이 세법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일하시는 분들 엄청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는 날은 아시다시피 이 10일 날은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그 원천세 신고도 가감 없이 잘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이러한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3개월 단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근로소득, 간이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9년도부터 추가로 개정된 세법사항인데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즉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한 회사는 이제 1년에 2번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대해서 즉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한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에 대해선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납부는 원천세를 통해서 매번 그 달에 10일 날 납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모아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9년도 새롭게 들어온 세법사항이어서 일부 좀 누락되거나 실제 실무진에서 약간 실수나 정확한 계산이 약간 좀 미비해서 약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기시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이제 일용직의 범위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그것 먼저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죠. 할게요. 노동관계법령상 특히 사회보험이라고 원래 명칭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용어가 사대보험이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사대보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대보험 안에서 일용직은요 1개월 미만, 네. 1개월 미만. 네, 3개월과 1개월 완전히 다르죠. 예, 네. 세법적과 1개월 미만 사대보험. 고용이 되어 있고요. 네, 돈의 지급을 1일 하루 단위로 돈을 받으십니다. 하루 단위로. 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하루 단위로 그 대가가 지급되는 예, 그분을 일용직이라고 정의한다. 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있으시죠?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폭탄 세일합니다 해가지고 인형 탈 쓰고 해가지고 알바 이렇게, 하시는 뭐 이렇게 풍선 알바 예, 이런 거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서 뭐 폭탄 세일한다 네. 해가지고 일주일간만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정말 단기간 알바 딱 하고 오시는 분들 딱 그런 해봤습니다. 분들 해보셨나요? 그때 진짜 영하 17도였는데 앞에서 백화점 앞에서 뭐 이렇게 행사 사은품 나눠주고 곤욕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하더라도 한 2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정산해서 지급하던데 매일 주진 않던데. 근데 이제 근로계약은 원래 그렇게 맺어져야 되는 거고,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정의를. 사실 그럼 너무 번거롭죠. 매일 정리해서 주면은. 네, 왜냐면 그분들도 맨날 이거 이제 정산하기 힘드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그냥 2주에 한 번씩 주는 식으로 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용직의 정의는 그렇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일용직 분들은 고용보험 안 드셔도 됐어요. 근데 2004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용직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기준은 또 뭔가요?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판단하시는 거고 네. 사대보험 가입 의무는 또 일용직과 정규직 별개로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건데. 네. 우선적으로 일주일이란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미만이고 일일로 정산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달에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사대보험 그냥 의무 가입 대상인 거네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고용보험을 봤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걸 생업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그럼 비껴갈 여지가 없는 거네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고용 산자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연금하고 건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변경된 지가 오래됐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건강보험은 2020년도 1월부터 변경됐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달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일을 하는 날짜가 7일을 넘지 않고 6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사대보험을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 단기 알바네요. 말 그대로. 네, 정말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생각하는 스쳐가는 인연으로서 잠깐 나 좀 도와줘 이러고 빠이빠이 이런 사람 또 구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인연들만 일용직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주말만 근무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주말을 우리가 따져서 봤을 때 8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로 이제 날라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 달 미만의 일용직이라도 매달 한 번씩 근로소득 확인 내역서인가요? 문서명은?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고용보험공단에 이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산재까지 같이 이제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 보험료가 이제 추징돼서 뭐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이제 건강이나 연금, 국민연금에서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죠. 왜냐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4대 보험은 통합센터인가요? 네, 그렇죠. 홈페이지도 연결되어 있고 거기는 그럼요. 서로 국세청과 또 4대 보험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일용직은 그냥 4대 보험 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일용직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기 알바가 아니고서는 대표님들 머릿속에 일용직이니까 4대 보험 안 해야지, 이거는 이제 크나큰 이슈를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다,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볼 게 신고입니다.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 이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선 고용산재는 몇 프로? 고용 산재 같은 네. 경우는요. 산재는요, 그 업종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업종이랑 업태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산재 요율은 지금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 10월에 바뀌었어요. 예.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인원수,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근로자 요율만 말씀드리면요, 0.8%로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예전에 0.65 아니었나요? 네, 6호였는데요. 네, 작년 10월부터 0.8로 올랐어요. 이 각박한 세상.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네. 국민연금은 4점은 그대로. 국민연금이요? 거기는 한도가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계속 한도가 오르요. 아니 뭐 좋은 거죠. 저희의 사회 보장 시스템이 더 재정이 튼튼해진다는 네. 그러한 뜻이긴 한데 약간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네. 저희 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그렇죠. 네, 건강보험료 2020년도 1월부터 와우,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내 월급 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네. 6.67%. 그렇죠, 육체적으로 와. 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의 10.25%. 진짜요? 되게 큰데. 엄청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네, 예전에 8점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됐네. 네, 근데 10.25%로 확 올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저희 사대보험이 어느 정도 나가요? 그러면 대충 한 10%안 되게 나가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네요. 제 10% 나갑니다. 이렇게. 월급이 안 오르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지금 자기가 네, 가져가는 그렇죠. 소득은. 네. 하여튼 뭐 저희 대한민국 경제 빨리 하루라도 네. 빨리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일용직 관련해서 저희 이제 세무 쪽의 원천세를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일용직 그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이제 정규직 근로소득의 원천세와는 좀 다릅니다. 먼저 정규직 근로소득자들은 간이세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본인의 어떤 부양가족 수와 자기의 어떤 월급에 따라서 원천세, 한마디로 차감되는 금액이 다 이렇게 테이블로, 표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떼고 나머지를 이제 수령하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떼고 그걸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게 정규직의 이제 원천세, 근로소득세의 납부액이고요. 반면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이제 일당을 하루하루 받는 금액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당을 하루하루 받는 금액에 차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비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데 비과세 소득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일용직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근로소득 받은 거에 빼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근로소득 공제가 이제 15만 원으로 이제 좀 상향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일용근로자의 뭔가 이제 세후 소득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제 금액을 더 높인 거죠.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을 빼준 다음에요. 거기에 원천세율이 이제 6%가 적용됩니다. 6% 곱해서 나온 금액을 빼고 돈 지급받는 거냐? 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세액공제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연말이 시즌이니까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받으면 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중에 또 세액공제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듯이 일용직의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공제 15만 원 차감되고 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세율 6%를 곱하면 그게 바로 납부해야 될 세액인데 거기에서 세액공제가 한 번 더 빠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55%입니다. 세액공제가. 세액공제가 55%라는 건 거기에 45%를 곱한 금액을 빼고 나는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받은 금액에서 15만 원을 빼고 곱하기 2.7%를 하시면 됩니다. 6% 곱하기 45%가 2.7%거든요.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아는 척 좀 해야 돼서 구조를 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2.7%를 적용한 그 금액이 원천세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적용된 금액이 만약에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이다. 그러면 세법적으로 소액부 징수라고 해서 아예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 원천세금이 999원이다. 그러면 999원은 좀 이렇게 소액이니까 굳이 이것까지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진 않겠다. 이게 이제 세법적인 뭐 행정 절차의 편의도 있겠지만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소액부 징수 원천세 면제 금액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머릿속에 어떤 거. 반대로 역산하면 그럼 얼마까지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지급했을 때 나는 세금을 안 떼고 돈을 받을 수 있냐. 그 금액 전체를. 그쵸. 얼마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예? 저 문과인데요. 문과인 우리 노무사님께는 되게 어려운 태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히 이제 답을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면 18만 7천 원입니다. 18만 7천 원까지는 지급할 때 원천세 세금을 떼지 않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로자께서. 다만 아까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산재는 떼셔야죠. 그건 하루를 일하더라도 떼야 되는 요일에 따라서 떼는 거지만 세금은 떼지 않아도 된다. 요게 이제 특징이고요. 만약에 그 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되면 소액부징수 1,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원천세를 떼야 되는 사업주로서 또는 근로자가 받을 때 원천세를 떼고 받아야 될 이제 금액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실제 지급을 하시게 되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법적인 기준, 4대 보험적인 기준도 알아봤고요. 그거에 대한 신고 의무, 그다음에 절차, 실제로 차감해야 될 금액까지 토탈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